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희입니다. 어제 본 시험이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네, 수학 영역이죠. 수학 영역에 대한 풀이 여러분과 함께 해설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풀이를 남기는 거는 각종 풀이가 다 여기저기 아마 지금 막 올라오거나 하고 있을 텐데 어제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내년에 어차피 여러분이 또 이제 현재 이제 수험생이 아니라 이제 후배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풀이를 좀 작성해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한 풀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수능은 끝났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틀린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최상의 어떤 그 선택이 뭔지 그걸 생각할 때지, 이런 걸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게 이제 앞으로 좋을지에 대한 선택을 좀 하시고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난 걸 가지고 후회한다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문제의 수준은 예년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 수준이고, 조금 여러분을 좀 괴롭혔던 문제 몇 개가 있긴 한데, 네, 그런 문제들조차도 이제 올해 또는 이제 지난 기출 문제들이죠. 그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문제를 잘 분석하고 풀어봤다면 아마 큰 문제 없이 해결했을 거라고 봐요. 1등급도 문제 없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한 8번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은 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라, 눈으로.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렸고,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제곱이죠. 당연히 1 나오겠죠. 자, 요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2번. F'의 1이라는 건 도함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9가 나오고요. 4가 나오니까 13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1부터 4까지의 합을 넘겨주면 되죠? 그죠? 1부터 4까지 합이면 10이 나오니까 1부터 5까지 합이 15잖아요, 15. 그거 2배에 대한 값이니까 반 나눠주면 5가 나오겠죠. 자, 문제 4번은 그냥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1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이쪽은 1이고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3 나오겠죠? 네, A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넘겨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문제 5번은 여지없이 나오죠. 이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써서 하세요. 자, F'이 1이니까 앞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뒤에 게 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3을 곱해지면서 요게 이제 3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3, 3은 9가 되니까 여기 8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좀 연습을 많이 충분히 해서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b는 a의 세제곱이잖아요. b는 a의 세제곱이고 넘겨주면은 로그 3의 a 제곱이죠. 자, 문제에서는 로그 9의 a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 3의 a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걸 얘기한 거고요. 자, 7번은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눈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거 지금 5분의 6의 x제곱이잖아요. 5분의 6의 x의 제곱이죠. 5분의 6의 그냥 해 보시라는 겁니다. 5분의 6의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죠? 적분을 하게 되면은 5분의 2의 x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5분의 6이었으니까 x제곱이. 그러니까 5분의 2의 x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2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 나올 거고, 그러니까 5분의 16이 나오겠죠. 자,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적분의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문제 8번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탄젠트 생각하셔야 되죠. 자, 넘겼다가 넘기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이죠. 그리고 코사인 값도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음수, 탄젠트 세타도 음수. 그럼 2, 4분변, 사인 세타는 양수. 따라서 루트 10분의 3 이게 되겠죠.
됐죠? 자 문제 9 번은 이제 이제 4 번이 이제 4 점짜리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요거 아마 푼 기억이 날 겁니다. 기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y = 5라고 하는 접선을 가졌죠. 이게 인제 인수분해가 요 자체에서 되면 써 주면 좋겠으나 지금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제 미분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좀 해 줘야 되겠죠. 요거 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필을 좀 대셔서 3x의 제곱이죠. 플러스 6ax가 되죠. 마이너스 9a 제곱이 되죠. 그러면 3 뽑아내게 되면 x 플러스 3a가 되고 x 마이너스 a가 이게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저기 이 기울기 자체가 0 이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a가 될 때가 있고 x는 a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대입을 해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 a 값을 만족하면 그냥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a를 넣어 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7a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27a 세제곱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서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27의 a의 세제곱에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 5가 나오면 되죠. 됐죠? 따라서 여기에서 a 세제곱이 27분의 1 즉 a는 3분의 1 나오니까 이걸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a가 3분의 1 나오네요. 됐죠? 따라서 f2 값이니까 이제 따라서 f의 2는 요거 인제 8 나오죠. 3분의 1 들어가니까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요것도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겠군요. 따라서 14가 답이 나오네요. 됐죠? 이런 건 아마 인제 a를 먼저 집어넣었으면 이제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인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에 문제 10 번입니다. 문제 10 번은 y = a의 x제곱 마이너스 2 위의 점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과 만나는 점, 점근선과 만나는 점 AB와 BC 요 얘기고요. 넓이가 8. 자 이 문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사한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지금 이게 인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고 값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잡아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 그랬는데 이 길이가 나와 있죠. 자 AB하고 BC가 같으니까 이 길이도 같죠. 자 요 모양이 될 거고요. 삼각형은 그럼 요거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자 이걸 모르죠 지금. 알파라고 두면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이 넓이가 지금 2 알파잖아요. 그죠? 자 2 알파라고 하는 값이 8이 되고 알파라는 값은 4가 나오죠. 됐죠? 그럼 선분 오비가 나왔네요. 4에 요게 인제 4 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나왔고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a의 4 제곱에 4 제곱이 이게 지금 요거 길이가 2 니까 요거 4면 되잖아요. 됐죠? 즉 a라고 하는 값은 4의 4분의 1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 제곱이죠. 따라서 a 곱하기 선분 오비 값은 이거에다가 곱하기 선분 오비가 4 였으니까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의 2분의 5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뭐 큰 문제 없이 이 3점 같은 4 점을 풀었을 리가 보고 11 번도 마찬가지네요.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자 문제가 인제 VT를 줘 놓고 그리고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1 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값에 대한 요구를 했으니까 써 주면 되죠. 자 K가 0 이면 VT의 값은 이게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T = 1 일 때 위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분해서 1 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나오고 4T니까 4가 되니까 3분의 13 맞죠? 다음에 니은입니다. K = 3 이면 K = 3일 때니까 넣어 주세요. K = 3 이면 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VT는 T 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얘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0 안 되죠?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죠. 그죠? 다음에 자 디귿은 K가 5일 때죠? 자 그럼 VT라고 하는 값은 T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4인데 T = 2 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3 이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4일 때 여기 0 이잖아요. 2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움직임 거리 넓이가 되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0 에서 1 까지 이 VT 값. 자 이런 거는 제가 인제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바로바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죠. 2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의 dt 요렇게 되잖아요. 자 이쪽 부분은 요게 인제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이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에 마찬가지 이거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3분의 8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2분의 5 t제곱이니까 요거 10 나오겠죠? 그리고 8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에 1 집어넣은 값이 여기 또 들어가니까 그냥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기 2 해도 되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얼마가 나오나요? 2 곱하기 6 분의 2 나오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24가 되죠. 이게 지금 13 이니까 이게 3분의 11 나오나요? 그쵸? 자 3분의 11이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요거 2 더하기 3분의 2 잖아요 지금. 그러면 3분의 2가 나오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따라서 답은 3분의 9 니까 3 요렇게 나오네요. 됐죠? 아 딕은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라 이거 4 점이라고 하기 되게 무색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12 번도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이라고 줘 놨는데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A1에 대해서 A1 R의 세제곱, A4에 대해서 A7은 A4의 R의 세제곱, 7은 이거 10 이니까 A7에 대해서 R의 세제곱이잖아요 지금. 다 나왔죠. 요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R의 세제곱이 그럼 2 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요 부분이 지금 3 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A1 이죠. 플러스 A1의 R의 세제곱이니까 2A1 이죠. 요거는 A1의 R의 얼마죠? 6 제곱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 R의 7 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인제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의 A1 이고 이 값이 3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A1은 7분의 3 요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나머지 A10 이니까 A10 이라는 건 뭐죠? 이 A1 이거에다가 R의 9 제곱이니까 곱하기 얼만가요? 세제곱해 주면 이 세제곱에 대해서 R의 9 제곱이잖아요 지금. 그럼 세제곱해 주면 되니까 8 이죠. 따라서 24가 되는 형태. 요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이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3 번입니다. 이 4 점짜리라고 하기가 되게 무색한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 하나 줬고요. 그리고 gx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곱을 해 놨죠. 그래 놓고 1,6 이라고 할 때의 그 접선 m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땡큐죠, 땡큐. 따라서 이 기울기가 2x-4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y = 마이너스 2x고 1 넣어서 마이너스 6 나오면 되죠. 자 m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 곱에 대한 미분법이라 요게 지금 3x-2 그 f1 값이잖아요 지금. f1 값을 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6 나오죠. 자 그 마이너스 6 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2 였잖아요. 그쵸? 그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런 간단한 형태의 식들이라서 이런 정도는 제가 쪼끔 눈으로 해결하길 좀 바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자 요런 정도입니다. 요거잖아요 이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부분에 대한 넓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적분도 필요 없고 이거는 뭐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 아닌가요? 그쵸? 자 요렇게 두고 자 요 부분을 이제 10 이라고 두고 기울기가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돌아갈 거고요. 마이너스 4 니까 요점 어딘가에 있겠죠? 자 요러면서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자 요 부분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이거. 같다고 두면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14 니까 7 나오겠네요. 됐죠? 길이가 14 니까 7, 7에 49 이렇게 나오겠군요. 됐죠? 자 문제 14 번입니다. 자 14 번은 도형이 지금
원도 3 개가 나와 있고 직각 삼각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이건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AB를 3 이라고 줬고요. BC를 4 라고 줬어요 지금. 자, 요렇게. 자, 이때 수직이고 AB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 그랬으니까 요 반지름을 줬네요 지금. 그쵸. 여기가 2 니까. 그럼 여기도 2 죠. 요렇게. 그럼 여기도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3이 될 겁니다 여기가. 자, 요 모양이 되죠. 이거 각을 요거하고 똑같이 줬죠 지금. 그럼 여기를 저희는 세타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도 줬거든요. 요 길이. 그럼 요 길이가 지금 2 루트 6 이죠. 자, 요렇게 이제 길이도 줘 놓은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금 이 삼각형 지금 보면 ACG죠. 여기 놓여 있는 요 삼각형의 길이를 다 준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줬지만. 그러면 이 상태를 두고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 HC를 좀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사인 정리, 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정리 두 가지를 항상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저는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거 원주각을 이용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잘라 주면은 지금 이거 여기 요렇게 이어 보세요 이거. 같은 현에 대한 거니까 여기를 알파로 두면 여기가 알파죠. 그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가 세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죠. G2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는 코사인 알파를 먼저 찾을게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거 분의 이게 얼마죠? 24죠. 5, 5, 25가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게 45가 되고 요 모양이 되는군요. 따라서 4 루트 6 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죠. 9, 9, 81이고요. 이거 4 루트 6은 제곱해 주면은 얼마가 되죠? 96이 나오나요? 81을 빼주니까 15. 따라서 4 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겠네요. 일단 그냥 냅둘게요. 굳이 이제 유료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사인 세타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라는 것도 지금 구해 놨죠. 자, 문제는 이제 G2니까 그럼 선분 G2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값은 코사인 법칙이죠. 얼마가 되죠? 어 4 6에 24.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3, 3은 9가 되겠죠? 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인 4 루트 6분의 9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죠? 따라서 33에서 27이니까 6 나오겠네요. 즉 선분 G2는 루트 6입니다. 끝났죠? 됐죠? 따라서 요 삼각형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놓여 있죠? 자, 요거를 요 삼각형 이용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 됐죠? 이 삼각형 이용해 사인 정리 이용하면 되잖아요. 즉 사인의 알파 이것분의 선분 G2가 될 거고요. 이 값은 음 사인 세타분의 선분 HG가 돼서 이 HG라고 하는 값은 선분 G2 루트 6이고요. 사인 세타고 인제 사인 알파는 요거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루트 15분의 4 루트 6이죠.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인 5분의 4 곱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 주면은 이게 인제 요런 거 인제 약분해서 우리가 인제 유리화를 시켜 줘야 되니까 그죠? 자, 요거가 어 요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잖아요. 요렇게. 뭐 전체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되면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요거가 지금 요 2를 곱해서 2 루트 3 이죠. 그쵸?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까지 계산해 주면은 요건 이제 빠졌고요. 요게 지금 32 그러니까 5 루트 5 분의 얼마가 되죠? 32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25 분의 32 루트 15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4 번이 나옵니다. 늘상 풀었던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서 인제 도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즉 이 커다란 원에 대한 반지름도 구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자 문제 15 번입니다. 자 15 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살짝 들어가 있죠. 자 중요한 건 요거겠네요. 극값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 요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때 a의 최대값도 구해 봐라. 자 우선 이건 인제 H'의 X가 이게 인제 GX-fX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에 관련돼 있는 2 차하고 1 차니까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쪼끔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요것만 잡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H'X에 대한 걸 좀 잡아 볼게요. 자 우선 X가 -1 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이 곡선 포물선을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 -1 에서 0 사이가 되겠네요. 자 -1 에서 x가 0 사이 있을 때는 여기 0을 쓰는 거고 이제 요거 계속 써 주는 거니까 요게 x제곱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0 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고 x가 1 보다 작을 때겠죠? 아직까지도 요 사이 0을 쓰는 거니까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x가 1 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 쓰면 되겠죠. 자 빼주는 거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ax의 플러스니까 그럼 플러스 a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x-1, x-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났고요. 자 여기서 인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좀 그려 보는 거예요. 자 그려 주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렇게 그리고 기준을 -1 이고 요렇게 1 이라는 기준을 두고 1 넣어 주면 1 나오겠죠. 자 이걸 두고 인제 그려 보는 겁니다. 우선 이 알고 있는 거를 먼저 표현해 주죠. -1 하고 0 사이에서는 x의 제곱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인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될 것 같고요. -x제곱 플러스 x는 0과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요렇게만 써라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1 하고 a니까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그래프 자체는 최고창이 좀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즉 여기가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또 이쪽이네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거 하나로 해서 여기 극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접하는 것까지만 되죠. 즉 얘에 대한 판별식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이게 0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자 이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요 과정에서 a는 당연히 1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1과 4 사이가 되겠죠. 자 a의 최대값을 k라 그랬으니까 k 값은 4가 나오겠죠.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h의 3을 구하는 거니까 0 에서 3 까지잖아요. 그럼 0 에서 1 까지는 요거겠네요. 그쵸. 0 에서 1 까지 요거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분의 1 아닙니까? 그쵸? 자 이건 6분의 1 이고 1 에서부터 인테그랄 1 에서부터 3 까지니까 자 3 까지는 아래에 있는 이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가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의 마이너스 4의 dx를 써 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이게 얼만가요? 요것만 좀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니까 9가 나오나요? 됐죠? 자 요런 거에 대한 계산도 웬만하면 저는 이제 "적분을 하지 마라." 인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분의 5의 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 분의 45가 되겠죠 그럼? 자 이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1 대입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죠. 플러스 2 분의 5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거 빼주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렇게 해 주면은 요게 인제 계산이 얼마가 나오죠? 요게 지금 이것도 어 22
그죠? 22 플러스 지금 2분의 1 이잖아요. 그쵸? 요거 계산해 주면 20 일이거든요. 20일. 그러니까 20 일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2분의 3 이네요. 요렇게. 요게 나올 거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이 쪼끔 거시기 하네요. 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15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 인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6분의 11 이겠죠. 요게 나왔던 거니까. 됐죠. 따라서 6분의 1 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에다가 자 6분의 11 이고 요거 더해 주면 2 더하기 2분의 3이 나오네요. 요렇게. 따라서 2분의 7 나오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K값, 이 K값하고 H의 3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 플러스 H의 3의 값은 4 플러스 2분의 7 이니까 2분의 15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제 이렇게 이제 이 2 차 함수를 변형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 푼 적 있죠, 분명히. 요런 거. 이런 문제를 좀 풀어 보라는 거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를 풀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문제 16 번부터는 가벼운 이야기죠. 자, 일렀을 때고 3 이니까 한번 대입해 달라는 거죠. 자, A2라고 하는 값은 n에다가 1 대입해 주면은 2 나오겠죠. 따라서 A3은 n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9가 나오겠네요. 요거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17 번입니다. 한 부정적분에 대해서 F형은 4다. F2의 값이 뭐냐? 이거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요. x의 4제곱이니까 16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면서 플러스 4니까 16 나오겠죠? 됐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문제 18 번입니다. 자, 18번 이거는 어 3 점짜리니까 뭐 그럴 만하다 인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라는 건 인제 이게 둔각이라는 형태의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사인은 자, 이게 A라고 하죠, 그냥. 그럼 코사인의 A가 마이너스 5분의 3 이었으니까 당연히 사인 A 값은 5분의 4가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4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됐죠? 자, 이거에다가 요거는 뭘로 뺄까요? 요렇게 할까요? 네. 따라서 12가 나오겠죠. 됐죠? 잠시 쉬어가는 파트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y 값이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 그 최소값을 구해봐라. 요게 인제 인수분해 같은 게 되면은 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으나 이게 확실하게 확 안 들어오면 그냥 미분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6x의 제곱이죠. 플러스 이게 6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쵸? 어 그냥 전형적인 그냥 그런 문제가 되죠. 자, 마이너스 2 하고 1일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자, 값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가 자, 뭐 이건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식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해 주면 되겠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좀 구해 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이너스 2 하고 2 사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 이죠. 자, 플러스 12가 되고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이런 거 이제 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틀릴까 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좀 보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이제 12가 나오잖아요, 여기. 자, 그다음에 x가 2일 때도 찾아야 되죠, 요거. 자, x가 2가 들어가게 되면 16 이죠. 그리고 12가 되죠.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8 이죠. 이 경우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4 아닌가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어딘가가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가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대입해 주면은 어 이거는 저기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인제 마이너스 1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서 전체식이 이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 절대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겠죠. 따라서 k는 이제 15가 나올 겁니다. 됐죠? 간단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문제 20 번입니다. 20번 문제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흔히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라 특별한 건 별로 없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보면은 다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a의 n+1이라는 건 당연히 인제 n+1 항까지 합해서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제 SN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제 했던 식이잖아요. "계산을 좀 해 달라." 이거거든요. 전 평상 이제 통상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해 주면은 3분의 2의 a의 n+1 값이 되고요. 그리고 6분의 1의 n+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분의 1의 n+1의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S는 기존식을 그대로 써 주는 거니까 3분의 2의 an이고요. 6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그 6분의 1의 n에다가 플러스 10 이겠죠. 자 이거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a의 n+1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얘는 3분의 2의 an+1 마이너스 an이 될 거고 자 요거 6은 다 없어지죠 얘네들은. 싹 다 없어지겠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인제 다 없어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음 2n이잖아요 2n. 그럼 3분의 1n이죠. 그러니까 3분의 n이 나오겠죠. 자 이거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지금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도 없어져 버리네요. 다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남죠. 자 그래서 an+1은 이라고 했으니까 넘겨 주면은 3분의 1의 an+1이고요. 근데 여기 an+1을 또 쓰고 있네요. 하면서 요식 그대로네요 지금. 여기가 지금 3분의 n이죠. 자 이걸 얘기한 거고요. 일단은 an에 관련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넘겨 놨잖아요 지금 이거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그러면 3분의 2의 an에다가 자 이 값이 되고 이 값이 뭐 3 곱하기 이거다. 지금 이게 3분의 n인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식에다가 3을 싹 다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어 3을 싹 다 곱하게 되면 an+1 값이 되고요. 이게 바로 3 곱하기 3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n 맞고요. 자 식에서 지금 이거에서 양변에 n = 1을 대입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2 대입하라고 그랬으면 k는 1 부터 2 까지. 그럼 a1은 7 이었으니까 7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 니까 2에 관련돼 있는 식은 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 주면 되죠 뭘. a2라고 하는 이 값이고요. 여기다 넣어 주면 3분의 2의 a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넣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0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제 a2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넘어가면 3분의 1의 a2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자 요거 3분의 1이고 3 이죠. 그쵸? 그럼 3분의 1의 a2가 어 3분의 10이 나오네요. 그쵸? 요게 나오니까 a2 값은 또 여기서 10이 나오겠죠. 됐죠? 요게 인제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자 요거 a1은 7이 나오고요. 요거 10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k = 1 에서 5 까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 있죠 지금? 요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쓰인 요식에 관련된 건데 이거 지금 n이잖아요 n. 그쵸? 자 여기에서 n 대신에 2k+1을 넣어 주면 되죠. 여기다가 자 2k+1이고요. 플러스 그럼 a에 2k+2가 되고요. 자 이 값은 n이었으니까 이게 2k+1 되겠죠? 됐죠?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는 지금 얼마를 지금 요구한 거죠 이게? 음 그러면 합이니까
자 요 식에다가 1 에서 5 까지의 인제 합인데 이거 3 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그러면은 어 3 부터 시작하는 홀수니까 1 이라고 보고 36 마이너스 1 이니까 35가 되겠네요. 자 요거 되겠죠. 따라서 45 에다가 7 더해 주니까 52가 나오겠죠. 자 이게 다에 들어갈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것도 별로 없네요. 자 F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3 분의 n이 나와 있고요. 3 분의 n 값이니까 F10 이면 얼마죠? 4 잖아요. 그쵸? 4 에다가 어 10 들어가고요. 그리고 52가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둘이 곱하는 건가요? 여기다 인제 곱해 달라는 얘기네요. 자 요거 요렇게 약분되네요. 4 1은 4, 4 3 10 이니까 130이 나오겠죠. 요렇게 됐죠?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1 번입니다. 자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3 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지금 나눠져 있죠. t에 관해서 나눠진다. 자 이 얘기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또 된대요. 그럼 일단 연속이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만들 수 있죠? 이거죠. ft = 0이라고 만들 수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던 내용이니까 gx가 0과 1을 근으로 갖는다. 즉 fx의 인수가 0과 2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m으로 접근했을 때의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의 집합은 이렇다. 자연수 m인데 이게 원소잖아요 지금. 자연수가 되는 원소들이고 자연수가 되는 원소들이죠. 아니 그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 생각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거? g의 1 값은 0 보다 작아야 되고 g의 마이너스 1 값은 0 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준 거네요. 그쵸? 자 그렇게 해 놓고 최고차의 계수도 양수였고요. 자 그러면 나에 의한 식을 좀 보죠. 그럼 여기에 지금 0과 2와 gx가 들어가 있는데 1도 들어가 있고 일단 m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m이 만약에 1 이면 이걸 보는 겁니다. m이 1 이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해 가죠. 그때에 요거 1 이니까 마이너스 1 분의 g의 얼마죠? 1 이죠.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되라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1 분의 g 1 값인데 지금 g 1 값이 이게 0 보다 커야 되거 0 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전체가 0 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이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지금 x가 인제 해가 있으니까 요거 관련된 식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많이 했던 그런 형태의 식이 되잖아요. 자연수를 임의로 막 뻥튀기시켜서 우리가 쓰지는 않으니까 지금 여기다 인제 값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자 m이 그러면 우측에서 2로 접근하게 되는 식이고요. 그럼 요거 2가 근이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0 이니까. 자 요거에다가 곱하기 x분의 1 이니까 요거 2분의 1 이죠. 그쵸? 요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x가 우측에서 2로 접근해 갈 때의 어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죠. 우측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 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고거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되면 되지 않냐 이거고요. 그럼 m이 3이 되면 m이 3이 되면 리미트 x가 요렇게 되고 저거 3 넣어 주면은 지금 이게 3 분의 g의 3 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0 보다 작다는 얘기죠. 됐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집합이 지금 2 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따라서 m은 어 m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는 이제 3과 4 사이가 될 거고 요 2 개일 때 아닌가요? 됐죠. 요거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그럼 fx는 마이너스 값도 들어가 있지만 그럼 gx라고 하는 건 fx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를 최고차항은 모르죠.
그리고 x가 인수고 x 마이너스 인수고 또 다른 인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잘 보세요. 자 0도 있고 2도 있고 알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3 이라고 하는 값의 형태 지금 g의 3은 이제 결과값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죠. 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지금 함수 모양을 최고차항이 양수면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죠. 자 요게 딱 매치가 되죠. 지금 이거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G 프라임의 이 우측에서 다가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 맞죠. 그죠? 이쪽 부분 맞죠.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그는 여기가 알파가 될 거라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t 값은 ft도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0 일지 2 일지 알파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조건에 대한 것만 만족하면 되겠죠? 자 알파가 이쪽에 있다는 건 이걸로 판정했고요. g의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크고 g의 1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요 사이 어딘가에 1이 있겠죠. 됐죠?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크니까 지금 이거 2 하고 3 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즉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겠죠? 그럼 f의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자 요거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fx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야 그냥 다 써 줄게요. 자 이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게 지금 요 k가 어디 갔죠? 음음.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될 거고 다 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3 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이죠? 자 이거의 G1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은 2가 되니까 즉 G의 1 값은 요게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다시 그러면 G의 1 값은 요것도 이제 음수잖아요. 따라서 G의 1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G의 1 값은 또 마이너스 fx에 또 넣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알파. 자 요 값이 마이너스 7분의 4다 이 얘기죠. 됐죠? 자 요거 이제 정리만 해 주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요거 플러스가 될 거고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니까 즉 k의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값이 3 이래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요것도 플러스죠? 즉 k의 1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죠. 여기 인제 3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죠? 뺄 건 빼야 되죠. 여기가 인제 1 되면 되죠.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 더해 주면 되죠. 그럼 더해 주면은 2k라고 하는 값이 얼마죠? 7분의 3이 나오니까 k라는 값은 14분의 3으로 맞죠. 0보다 큰 수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에 넣어 주면 되나요? 즉 1 플러스의 알파라고 하는 값이 3분의 14가 나오죠.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근이 3분의 1 빼주면 되니까 11 나오겠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지금 계수 필요한 계수 다 구했거든요. g의 마이너스 5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g의 마이너스 5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fx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3이고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분의 11 이것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계산은 지금 요거 플러스죠. 자 7에 대해서 2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3분의 15가 들어가는 거니까 26이 되고 요것도 요렇게 약분되겠네요. 요렇게 3분의 13 값으로.
됐죠? 그 여기 3이 있으니까 요것도 약분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5 하고 13만 남으니까 13 곱하기 5 에서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여기서는 음 나조건에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인제 그래프의 개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여기 알파가 이쪽에 있다는 걸 좀 확인을 좀 했고, 그리고 각각의 부호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 부호에 맞게끔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지 않았겠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더 집합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연수 값은 2 하고 3 밖에 없던 거죠. 됐죠? 자 요렇게 인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계산량이 좀 많죠. 21 번이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아니 이게 뭐 이런 문제들 다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음. 물론 이제 네 수능 시험장에서는 네 이런 문제조차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자 22 번 문제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안 보이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문제는 사실 이게 이것만 딱 제대로 보면은 쉬운 거거든요.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계산량이 많아요. 그리고 관계식 구하는 거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그래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함수 뭔가 좀 복잡하게 줬죠 지금. 그쵸? 자 이거를 하나 지금 주어 놨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어 이거 A, B 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일사분면인데 점 A, B를 대칭 이동한 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B, A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B, A가 되는 거고 직선 OB 위에 있다. 그럼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건가? 이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후에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중점의 좌표가 이렇다. 지금 A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B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럼 B를 정해요 우리가 이것처럼. 그럼 C, D라고 두면 되죠. 이렇게 그 중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2 분의 A 플러스 C라는 값이 이게 8 분의 77. 지금 그냥 A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A 플러스 C의 값은 4 분의 7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플러스 D의 값은 4 분의 133 이다. 지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건데 아마 문제에서 저는 이거를 힌트라고 봐요. 요렇게. 이거를 좀 힌트라고 봐 주는데 그 역함수에 관련된 건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잖아요. 이거 역함수 구해 보면 되지 않나요? 그쵸? x가 어떻게 되죠? 로그 16에 8y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넘어가면은 8y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넘어가니까 16의 x제곱이 될 거고, 그쵸? 즉 가만 있어 봐. 이게 지금 8y 값인데 잘 보세요 이제. 자 y라고 하는 값이 그럼 8분의 1 곱하기 16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하고 요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얘하고 인제 가만히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요 위에 있는 식이니까 일단 이 B A, B에 대해서 지금 이제 B, A잖아요.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8분의 1 곱하기 16의 B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넘어가면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요거 8로 나눠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겠죠. 그쵸? 요렇게 되는 모양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4분의 1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전체에다가 잘 보세요. 전체에다가 2를 싹 다 곱해 버리세요. 그럼 2의 2가 어떻게 되죠? 4분의 1 곱하기 16의 B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딱 요렇게 나오죠. 얘하고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요거 4에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4의 2B제곱이죠. 요렇게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라고 쓸 수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C, D가 이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C, D니까 넣어 보세요 D. 그럼 D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죠? 4의 C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죠? 끝났죠. 아 D라고 하는 값은 2A가 되는 거고 뭐죠? C라고 하는 값은 2B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나머지는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이제. D가 2A였으니까 3A잖아요. 그럼 A가 얼마죠? 12분의 이거 AC가 이게 B로 박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립해야 되겠군요 지금. 그죠? D가 반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A 플러스 2B라고 하는 값이 요게 4분의 77 이고요. D라고 하는 값이 2A였으니까 2A 플러스의 B라고 하는 값. 자, 이 값이 4분의 133 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거 연립해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죠. 둘을 다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뭐 2배에서 빼서 3으로 나눠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게 좀 편할까요? 그냥 빼서 한 번 더 빼 줘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더해 보세요. 이거 더해 보시면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요게 4분의 얼마가 나오죠? 요거 77 이니까 210 나오나요? 요거죠, 요거.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B가 나오죠. 자,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겁니다. 따라서 4분의 210 에서 다시 77을 빼주는 거잖아요, 지금. 됐나요? 자, 이거 요렇게 해 주는 겁니다. 3 으로 나눠 줘야 되니까 여기가 10 이죠, 12.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4로 되나요, 이거? 4가 안 되죠? 3 으로 되나요? 그때 약분하지 말고 그냥 요거 더한 값이 이거니까 요거에서 이걸 빼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요거 77 곱하기 요거 12분의 곱하기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10 요거 해 주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37에 21, 37에 21 그러면 12분의 요게 얼마 나오나요? B라고 하는 값이니까 어 77에 3 이거 물론 약분 다 해도 돼요. 약분은 시켜 놓고 할까요? 그게 낫겠죠. 자 요거 4고 여기는 3 으로 한 거니까 요게 70이 나오니까 4분의 7 이죠. 네 요게 더 빠르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거 B 나왔으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요거 그냥 약분해 버리세요 요렇게. 그죠? 3 으로 해 주면은 요거 자체가 4분의 70 이죠. 요거잖아요 지금. 그럼 넘어가면 되니까 A라는 값은 4분의 63 요렇게 나오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였냐면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4분의 7 이고요. 4분의 63 이잖아요. 둘을 곱했을 때에 16이 되고요. 값이 좀 크네요 어마무시하게. 6, 7에 42, 3, 7에 21 이니까 441 나오겠죠. 따라서 P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요거 뭐 둘을 더해 주면 되니까 457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요건데 이 관계식 잡아서 푸는 형태의 문제라서 요걸 보고 '아 이게 역함수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역함수가 나왔네요.' 자 요렇게 해서 22 번까지 푼 겁니다. 자 문제는 풀이를 보면은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풀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험장에서의 여러분의 그 느낌은 확실히 그 다르죠. 긴장도 많이 할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안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네. 적당한 긴장은 좋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죠? 연습은 실전처럼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어디 같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보면은 요 14번 정도의 계산? 글쎄 이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요 15번이죠. 예, 15번 같은 요런 형태의 문제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21번 정도 이 경우고 요거는 계산력인데 요거는 좀 경험을 통해서 얻으면 여기서도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죠? 이거 곱한 게 아니죠. 그냥 더해서 나온 식을 이용해서 그냥 빼버린 겁니다. 요런 계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력이니까 문제를 적당히 그렇다고 계산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거 지금 앞에서 봤던 15번하고 21번인데, 자 21번 문제조차도 자 제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었다면 어떤 특별한 조건도 많이 필요 없어요.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공통 부분을 본 거고요. 시간이 되면 확통이나 미적 쪽이나 뭐 기하는 거의 없으니까 네 웬만하면 저 이제 선택 과목은 잘 안 봐드리거든요. 이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건데 충분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섬세하게 문제 잘 풀고 가장 최근 수능, 과거 역대 수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최근 수능에서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왔었고 그 유형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지 없겠지만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죠. 내년도 여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최소한의 어떤 1년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네 값진 경험과 좋은 경험 그것도 될 거고요. 이 결과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진로가 결정이 되겠지만 네 뭐 아무튼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잊어버리시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열심히 분석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부족한 개념들 다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량닷컴의 광생입니다.